초겨울 바람이 낮게 불던 오후였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들판은 이미 수확을 마친 뒤였고 버스 정류장 옆 노는 말라있는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벼 그루터기들이 작게 흔들렸다. 마을 어귀에 놓인 작은 버스 정류장 쉼터. 투명 비닐로 둘러막은 간이 구조물 안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의자 등받이. 바닥에는 말라버린 낙엽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오래전 누군가 붙였던 시간표가 비닐 벽에 바래진 채 걸려 있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장바구니였다. 발밑에는 막 사온 사료 포대가 놓여 있었다. 10kg짜리 개 사료였다. 개 2마리를 키우는 집이었다. 노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도시로 병원 진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무릎 관절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야 했다. 진료를 마치고 시장에 들러 사료를 샀다. 무거웠지만 택시를 부르기에는 거리가 애매했다. 그래서 버스를 탔다. 오후 5시 막차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곳은 늘 조용한 곳이었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곳이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가끔 트랙터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곳이었다. 하루에 버스는 4번 다녔다. 노인은 시계를 보았다. 4시 40분. 20분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날도 그래야 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어야 했다. 그런데 멀리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쉼터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를 바라보았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다. 유리창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의 손이 장바구니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다.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 공회전 소리가 쉼터 안까지 들렸다. 이 평범한 정류장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쉼터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타이어가 비포장기를 밟으며 먼지를 일으켰다.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 셋이 내려섰다.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다. 옷차림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다. 목소리는 컸고 웃음은 거칠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고 한 명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야, 여기 진짜 시골이네.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낡았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쉼터 안까지 들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괜히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듯했다.
쉼터 안은 좁았다.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남짓한 공간이었다. 그 안에 노인 혼자였다. 바람이 비닐을 흔들었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남자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쉼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담배 연기가 바람에 날렸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구두 소리였다. 이 마을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소리였다. 노인은 장바구니 끈을 꽉 쥐었다. 손마디에 힘이 들어갔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위험을 느낄 때 뭔가를 꽉 쥐게 되는 습관. 쉼터 밖 멀리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지나가다 이쪽을 보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모른 척 지나갔다. 그들 중 한 명이 쉼터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버스 아직 멀었지? 툭 내뱉는 말투였다. 존댓말이 아니었다. 노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작았다. 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요? 한 15분쯤. 남자는 웃었다.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여기 버스 하루에 몇 번이나 다녀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4번 다닙니다. 하루에 4번? 와, 진짜 불편하겠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야, 여기 버스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닌대. 쉼터 밖에 서 있던 남자들이 웃었다. 미쳤네. 어떻게 살아?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계를 보았다. 4시 43분. 남자는 계속 말을 걸었다. 여기 사람 별로 없네. 동네 작은가 봐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내하고 삽니다. 아, 그래요? 자식들은요?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 둘이 더 쉼터 안으로 들어왔다. 공간이 좁아졌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담배 냄새가 쉼터 안을 채웠다. 그들은 노인의 장바구니를 발끝으로 건드렸다. 사료 포대가 옆으로 기울었다. 이게 뭐예요? 깨 키우세요? 한 남자가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포대를 다시 세웠다. 얘 2마리 키웁니다. 어떤 개요? 진돗개? 믹스견입니다. 믹스견도 사료 먹이네. 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포대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여기 동네 사람들 돈 좀 많다던데.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공기는 웃지 않았다. 쉼터 밖에서 기다리던 몇몇 주민이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속도를 늦췄지만 그냥 지나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남자들은 계속 웃었다. 사료도 비싸던데. 요즘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쉼터 안을 채웠다. 쉼터 비닐이 바람에 흔들렸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다. 해는 점점 더 기울고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괜히 일이 커질까 두려웠던 듯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가늘게 흔들렸다. 나이 든 사람의 떨림이 아니었다.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남자 하나가 의자 옆을 막아섰다. 키가 제일 큰 남자였다. 할아버지, 우리 차비가 좀 부족한데.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버스비라도 좀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쉼터 안은 갑자기 좁아졌다. 남자들이 노인을 에워싼 형태가 되었다. 노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저는 가진 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신데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신용을 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SNS에 올리면 재미있겠는데?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상황이 두려웠다. 쉼터 밖에서는 마을 주민 2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때였다. 정류장 맞은편 논두렁 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였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바람에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검은색 코트였다. 짧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걸음. 그녀는 상황을 이미 파악한 얼굴이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었다. 발걸음은 일정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쉼터를 향해 곧장 걸어왔다.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어져 있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노인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갑 좀 보여주세요. 그냥 얼마 있나 보자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뭐 숨긴 거라도 있어요? 그녀는 쉼터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노인의 떨리는 손, 남자들의 거친 웃음, 좁아진 공간, 에워싼 자세.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발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쉼터 앞에서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노인과 남자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남자들의 웃음이 잠시 멎었다. 그녀는 노인 옆에 섰다. 어깨는 고닫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있었다. 자연스러운 자세였지만 균형이 잡혀 있는 자세였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러다가 조금씩 표정이 바뀌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쉼터 안 공기가 달라졌다. 긴장감이 흘렀다. 남자 하나가 비웃듯 물었다. 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장바구니를 바로 세워주었다. 기울어진 사료 포대도 제자리에 두었다. 움직임은 조용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확실했다.
남자들은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낮지 않았다. 크게 위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쉼터 안에는 담배 냄새와 긴장감만 남아 있었다. 남자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인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시냐는 듯. 노인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여기까지라는 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선.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한 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보호하는 자세였다. 말없는 메시지였다. 이분은 내가 지킨다는 메시지. 남자는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끼어드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 유지했다.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단정했다. 노인에게 괜찮으시냐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남자들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했다. 말보다 강한 침묵이었다. 압박하는 침묵이었다. 남자 하나가 다시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 그냥 장난친 건데.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눈빛만 유지했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들도 안다는 것을. 쉼터 밖에서는 마을 주민 하나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이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그것을 눈치챘다. 시선이 흔들렸다. 야, 저 사람 우리 찍는 거 아냐? 그냥 가자. 짜증나. 하지만 키 큰 남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뭔가 확인하려는 듯 했다. 남자들 중 가장 키가 큰 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분위기를 누르려는 몸짓이었다.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깨는 고닫고 호흡은 일정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남자의 발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녀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균형이 잡혀 있었다. 중심이 낮았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긴장했지만 경직되지 않은 자세. 준비된 자세.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시선만 유지했다. 또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서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경고하고 있었다.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낮고 또박또박 말했다. 여기는 어르신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또렷했다. 조용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제안이었다. 하지만 단단한 제안이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군더더기가 없었다. 감정도 없었다. 다만 사실만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를 보았다. 키 큰 남자가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떨림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유지했다. 그 시선 안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쉼터박 주민들이 조금씩 더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듯 했다. 남자들은 그것을 보았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상하리만큼 그녀 앞에서는 장난이 길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자세, 균형 잡힌 움직임,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쉼터 밖에서는 주민 몇 명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남자들은 점점 불편해졌다. 시선이 많아졌다. 증거가 남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더는 어르신께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화가 없었다.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물러섬도 없었다. 단호함만 있었다. 쉼터박 주민들까지 숨을 고르고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비닐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다시 서로를 보았다. 키 큰 남자가 혀를 찼다. 책. 짜증이 섞인 소리였다. 하지만 물러서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더는 어르신께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화가 없었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하지만 물러섬도 없었다. 단호함만 있었다. 확고함만 있었다. 쉼터박 주민들까지 숨을 고르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5명이 넘게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녹화 중이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발은 여전히 어깨 너비로 벌려져 있었고 무게 중심은 정확히 중앙에 있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자세. 남자들은 다시 서로를 보았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자. 아니, 창피하잖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혀를 찼다. 책. 짜증이 섞인 소리였다. 하지만 물러서는 소리이기도 했다. 체면을 유지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눈빛을 확인하려는 듯 혹시 물러설 기미가 있는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후회할 것이라고. 잠시 후 키 큰 남자가 먼저 발을 돌렸다. 쳇, 괜히 시간 낭비했네. 그는 웃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다. 웃음은 어색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다. 체면을 유지하려는 웃음이었다. 우리 갈 길 바쁘다.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그래,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빨랐다. 거의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둘도 뒤따랐다. 뭐 별일 아니었는데. 그냥 가자.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멀어졌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확인하고 있었다. 정말로 떠나는지,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지. 차문이 하나씩 닫혔다. 쾅, 쾅, 쾅. 3번의 소리.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굉음이 울렸다. 평소보다 더 크게 엑셀을 밟은 듯 했다. 과시하는 소리. 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소리. 하지만 떠나는 것은 사실이었다. 승합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다. 급하게 떠났다. 타이어가 헛돌며 자갈을 튕겼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쉼터까지 먼지가 날아왔다. 노인이 기침을 했다. 그녀는 노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 있었다. 승합차는 점점 멀어졌다. 검은 차체가 작아졌다.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쉼터 안 공기가 다시 풀렸다. 긴장감이 서서히 흩어졌다. 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크게, 길게. 그제야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다. 손의 떨림도 조금씩 멈췄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정리해주고 사료 포대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먼지가 묻은 포대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짧은 질문에 노인의 눈이 붉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니었으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담담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르신께서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노인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쉼터 밖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가까이. 괜찮으세요? 한 주민이 물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무서우셨겠어요. 다른 주민도 다가왔다. 저희가 바로 못 나서서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민 하나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우리는 무서워서 못 나섰는데. 그녀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듯했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버스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보였다. 석양을 받아 더 밝게 빛났다. 버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쉬익하는 공기압 소리와 함께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이 노선을 10년째 운행하고 있었다. 노인이 먼저 올랐다.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다. 아직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듯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기사님이 눈치챘다.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민들도 하나씩 올랐다. 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스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조용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다. 안도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정류장에 남아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버스 계단에 한 발을 올리지 않았다. 탈 생각이 없는 듯했다. 기사님이 물었다. 안 타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걸어가시게요? 예.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안에서 노인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눈가가 여전히 붉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소리 없이 했다. 그녀는 작게 손을 들어 답했다. 미소는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이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버스 문이 닫혔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다시 힘을 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다. 먼지는 일으키지 않았다. 조용히 떠났다. 버스가 멀어졌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다. 노란 차체가 석양에 물들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공기가 맑아졌다. 그녀는 돌아섰다. 논두렁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발걸음은 일정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다. 석양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황빛이 논바닥에 깔렸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져 있었다. 혼자 걷는 그림자. 하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과거 707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다. 5년간 복무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위험한 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던 시간이 있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던 시간이 있었다. 때로는 국경 너머에서, 때로는 도시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켰다. 그때 배운 것들이 있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었다. 몸도 마음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훈련.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배웠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힘은 약자를 위해 쓰는 것이라는 것을. 그 가르침은 지금도 그녀 안에 살아 있었다. 지금은 조용히 고향에서 살고 있었다. 3년 전 이 마을로 돌아왔다.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한옥을 개조한 작은 집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거기서 상추와 토마토를 키웠다. 고추와 가지도 심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텃밭을 가꾸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일상. 하지만 몸에 밴 태도와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침 산책을 할 때도 주변을 관찰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차가 지나가는지, 낯선 사람은 없는지. 습관이었다. 몸에 밴 습관. 책을 읽을 때도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밖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했다. 큰 소리가 나면 즉시 고개를 들었다. 비명 소리가 들리면 책을 덮고 일어섰다. 그것도 습관이었다. 텃밭을 가꿀 때도 자세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무릎을 꿇더라도 중심은 잡혀 있었다. 언제든 일어설 수 있게,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경계가 있었다.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존엄이 흔들릴 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보고도 지나칠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지켜온 것이었다. 한 달 전에도 있었다. 시장에서였다.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지갑을 채가려 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조용히 다가갔다.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눈빛만 보냈다. 남자는 얼어붙었다. 손을 놓았다. 도망갔다. 할머니는 몰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그냥 지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2달 전에도 있었다. 버스 안에서였다. 취한 남자가 여고생에게 시비를 걸었다. 여고생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둘 사이에 섰다.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불평을 했지만 물러섰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여고생은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녀가 찾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마주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주쳤을 때 그녀는 지나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날 한 노인의 자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존엄이 지켜졌다. 안전이 회복되었다. 평화가 돌아왔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쉼터는 다시 비어 있었다. 바람만 불고 있었다. 낙엽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분명히 달랐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쉼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오늘 그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주민 셋이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실 수 있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군인 출신이신가? 글쎄 말씀이 없으셔서. 대화는 한동안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집집마다 그날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여보, 오늘 정류장에서 응, 들었어. 대단하시더라. 우리도 용기를 내야 했는데 그래도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도 마을 전체가 그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몇 년 전 이 마을로 돌아온 조용한 사람, 말이 적고 혼자 사는 사람, 가끔 산책하는 사람, 시장에서 가끔 보이는 사람, 그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일상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집에 도착했다. 작은 대문을 열었다. 마당에 들어섰다. 텃밭의 상추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물을 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거리에 걸었다. 간단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물조리개를 들었다. 텃밭으로 나갔다. 하나하나 물을 주었다. 흙냄새가 올라왔다. 좋은 냄새였다. 평화로운 냄새였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다. 어둠이 내렸다.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의 집에도 불이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었다. 부드러운 불빛이었다. 발자국 소리도 작았다. 바람만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노인은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날의 일을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오늘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소. 아내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검은 승합차 이야기, 남자들 이야기, 두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아내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손은 따뜻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아내는 노인을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포옹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둘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다시 찾아온 평화였다. 그날 밤 마을 주민 몇 명은 경로당에 모여 그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멋진 분이야. 한 주민이 말했다. 우리도 용기를 내야 했는데. 다른 주민이 고개를 숙였다. 무서웠어. 솔직히. 세 번째 주민이 인정했다. 나도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군인 출신 아닐까? 아니면 경찰? 글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대화가 이어졌다. 모두가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다음에는 우리도 나서야지. 한 주민이 다짐했다.
그래. 혼자 두면 안 돼. 같이 힘을 모아야 해. 맞아.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날 밤 작은 다짐들이 생겨났다. 그녀가 보여준 것이 씨앗이 되었다. 작지만 단단한 씨앗. 며칠 후 승합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그들은 그 마을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날 쉼터에서 느낀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물러서지 않는 눈빛, 흔들리지 않는 자세, 준비된 태도, 그것들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웠다. 버스 정류장도 평화로웠다. 노인들은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렸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선물을 들고 직접 키운 배였다. 텃밭에서 키운 것은 아니고 뒷산 과수원에서 키운 것이었다. 노인도 작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대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어르신. 그녀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찾아뵙기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받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꼭 받아주세요. 노인의 눈빛이 간절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결국 받았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괜찮다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따뜻했다. 들어오세요. 마당으로 안내했다. 작은 평상이 있었다. 거기 앉으라고 했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왔다. 구수한 냄새가 났다. 보리차였다. 직접 볶은 것 같았다.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그녀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목으로 넘어가며 온기가 퍼졌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그녀가 손을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또 떨렸다.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2 사람은 차를 마셨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편안한 시간이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노인이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대문까지 배웅했다. 노인은 몇 번이나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주민들이 나섰다. 용기를 냈다.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어느 날은
젊은 남자가 할머니에게 호통을 쳤다. 바로 주민 둘이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남자는 당황했다. 아니. 말을 더듬었다.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주민이 말했다. 남자는 결국 사과했다. 그리고 떠났다. 다른 날은 정류장에서 수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렸다. 주민 셋이 함께 지켜봤다. 거리를 두고. 하지만 분명하게 수상한 사람은 눈치를 채고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에 눈 감지 않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